제가 봐도 그런 거 아닙니까? 안 되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이게 오늘 제가 충청권 강원권 지방선거를 하고 오늘 경북 대구권 지방선거를 오늘 시작합니다. 저희들은 벌써 6개월 전부터 워낙 코로나 전국 때문에 시장에 있는 상인분들이 어렵고 자영업자분들이 어려워서 67군데 시장을 다녔습니다. 포항 죽도시장, 마산 어시장, 또 자갈치 시장 등등 전국에 67군데서 시장을 다닙니다. 오늘은 안동 중앙신시장을 또 방문을 합니다. 특히 오늘 구미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면복권 발표된 이후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고향이신 구미에서 우리 기자분들을 뵙고 여러 가지 전국 현안에 대해서 말씀들을 질문을 듣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격식 없이 어떤 질문이라도 주시면은 그 질문에 따라서 답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출마 선언을 하고 2달 가까이 됐습니다. 그때 통합의 문을 열어놓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통합의 의미는 정당 간의 통합이라기보다는 후보 단일화 연대 부분을 주로 얘기했고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로는 이런 연대나 통합 논의가 거의 불가능하다. 저도 국회의원을 그 당에서 3선 10년을 하다 나온 사람으로 구조적으로 잘 알고 있고, 이준석 대표는 전혀 외부의 사람들의 얘기를 듣지 않는 대단히 독단적이다. 이준석 대표가 대표될 때 이준석 때문에 정권 교체가 어려워질 거다. 저는 그렇게 말한 사람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선 후보가 정해지면은 연대 통합 부분에 대해서 야권 단일화 후보 부분에 대해서 경선 후보가 해법을 내야 된다. 지혜를 모아야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윤석열 후보가 되고 난 다음에 작금의 사찰을 보면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첫째는 이재명 후보는 저 어제 YTN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사람이다. 어떻게 이념적으로도 좌파 정권이 들어와서 저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라고 하는데 독재 조건을 다 가지고 있고 가장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이었다. 그런데 그보다도 색깔적으로 더 빨간 사람이 대통령 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굉장히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제 한마디 했죠. 김재동 씨 형제. 이재명은 안 됐으면 좋겠다. 그거는 전제를 하고요. 그러면은 윤석열 후보는 어떤가? 어제도 대통령께 자기가 재임 기간 중에 검찰로서 또 특검으로서
소임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미안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맞지 않습니다. 자유파 국민들은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윤석열 그 당시 검찰이 특검이 하루에 10시간씩을요 6개월 동안 수갑 채워서 끌고 다녔습니다. 전 세계에서요 형이 확정되지 않은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모멸을 준다든지 비인간적으로 한 것은 맞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제3자 뇌물죄, 또 경제공동체, 듣도 보도 못한 묵시적 청탁까지 갖다 붙였잖아요. 그것은 옳은 판단이 아니고 본인의 특검으로서의 직책 또는 중앙지검장으로서 검찰총장으로서의 직책을 법적 태도를 뛰어넘는 불법 행위입니다.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는 거예요. 그냥 둘이 뭉실 넘어가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또 하나는 이번 대통령께서 갑자기 사면 복권되셨잖아요. 사면심의위원회가 박범계 장관 말대로 100% 동의를 해서 사면이 되었다. 그러면은 삼성병원에 있을 때의 그 질병 말고 또 다른 병환이 문제가 된 거다. 정신적 불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한편으로는 식사를 못할 정도의 치아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은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이 필요해요. 왜냐 그러면 윤석열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45년 구형을 한 사람. 그리고 결국은 22년형을 받았습니다. 뇌물을 주지도 받지도 않은 대통령을 22년형을 때리고 뭐 형이야 법정에서 했지만 45년 구형을 했어요. 구속 연장 요건이 안 되는데도 어거지로 구속 연장을 해서 구속을 장기적 구속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소위 기본적인 인권이나 기본적인 법적 자유 자체를 무너뜨렸다. 저항권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내가 검찰 재직 중에 나의 소임이기 때문에 다 했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일제시대 때요. 광복되고 난 다음에 친일파들이 다 그래 얘기했어요. 김일성이 남침했을 때요. 빨간 한 장 차고 그렇게 다니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윤석열의 지금의 태도로는 우리 공화당뿐만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을 아끼는 분들의 분노를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병환이 어느 정도인지 이제는 정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음으로 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화당은 내일 박근혜 대통령이 밤 12시 31일 00시부로 이제 자유의 몸으로 국민의 품으로 오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환영의 입장을 갖고 오늘부터
수많은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 이 국민의 품으로는 자유의 몸에 되시는 데에도 엄청난 화환들이 들어올 겁니다. 삼성병원 옆에. 그래서 자유의 화환의 물결이 산을 이룰 거다. 그것이 국민들의 민심이라는 것을 똑바로 보여줘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거치 부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께서 건강이 좀 회복되시고 자유의 몸이 되시면은 가족분들을 제일 먼저 만나지 않겠습니까? 뭐 저는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만은 대통령께서 뜻을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제가 자제를 합니다. 하나는 가족분들 만났을 때, 박지원 회장을 만났을 때 대통령에 대한 거치 문제, 또 대통령의 성정으로 봐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뭐 거치를 정한다든지 그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형제간들 간에, 가족들 간에 거치 문제는 결정이 되지 않겠는가. 또 현재 그 상인심의의 소견으로, 의사들 소견으로 6주 정도의 더 진료가 필요하다 이런 소견이 있기 때문에 설날까지는 병원에 계시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대통령께서 고향이 태어나신 곳이 대구고 또 정치적 고향 또한 대구지 않습니까? 특히 대구 경북에 우리 시도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애틋함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랑 이것은 어느 지역에 비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만약에 대구에 거주하시기를 원하시면은 우리 공화당은 거기에 맞춰서 모든 준비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치적으로 후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야권 후보 단일화 얘기하고 윤석열 후보가 뭐 좌파들이야 이재명이야 까도 끝이 없는 비도덕성 반정체성 또 패륜적 행위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았고 제가 행정위원회 간사를 하면서 또 행정위원회에 있으면서 경기도 감사를 주도했던 사람이에요. 3년 전 감사에서 제가 이재명 지사한테 그랬어요. 어떻게 당신은 조폭 영화에 나오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행태를 하고 있느냐. 그게 실질적으로 생방의 지리상이에요. 그런 인물이 지금 소위 말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됐다는 것은 잘못한 겁니다. 후보를 잘못 뽑은 거예요. 또 윤석열 후보는 경선 이후에 윤석열 후보의 행보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첫째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다는 것은 개헌의 얘기고 어느 자유우파 국민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으라고 했습니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도 하지 못한 것을 국민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다고 자기의 개사과를 듣기 위해서 이 엄청난 얘기를 그렇게 쉽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과연 역사에 대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
혹은 진행 중인 5.18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는 하는가? 저는 행정안전이 오래 있었고 간사까지 했던 사람으로 5.18 부분에 대해서 많은 내용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유공자와 가유공자가 있고 그 가유공자가 유공자 숫자를 뛰어넘고 유공자로서 떳떳해야 될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고 그 유공자의 혜택이 어디까지 가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5.18 유공자 부분. 자, 이 부분을 헌법 전문에 넣었을 때 역사에 윤석열 후보가 그 역사에 진행되는 상황을 헌법 전문에 넣는 순간에 논쟁을 못하고 또 하나는 5.18 재갈법이라고 그러죠. 5.18에 대한 비판을 하지 못하는 그거는 국민의힘에서 투표에 참여도 아니면 거부했던 거잖아요. 그것을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이 의원들하고 논의도 없이 광주 가서 그런 엄청난 얘기를 하는 것은 조금은 무모하다. 도대체 대한민국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역사의 가치 부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는요. 가난한 사람하고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자유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것은요. 바로 보수 후보로서의 자격 박탈입니다. 우리 국민들은요. 대부분이 다 나는 좀 가난하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이 다 나는 조금 더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강남에 사는 강남 좌파나 자기 개인이나 가족들만 생각하는 그런 개인 가족주의에 물 빠져 있는 사람 말고 어떻게 우파의 대통령 후보가 그러한 망언을 할 수 있느냐. 이 차원은 이념의 차원이에요. 소위 막스 레닌 사상 중에 에리트 돈이 있습니다. 에리트들이 깨치지 못한 민중을 깨치는데 혁명은 에리트들만이 하고 그런 좌파 논리에 굉장히 매몰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념의 잣대가 뭔가? 세 번째는 저도 국민의힘에 10년을 있었고 저는 보수 정치인으로 오랜 세월을 했지만 민주당을 선택해야 되는데 민주당의 선택지가 없어서 국민의힘으로 온다는 것은요. 이것은 보수 정당의 지도자가 아니에요. 민주당에 기회가 있었으면 민주당에 가야 될 사람은 그 사람은 민주당 사람이지 어떻게 국민의힘의 사람입니까? 이런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서 야 큰일 났구나. 도대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붉은 적폐를 청산해야 될 우파의 후보가 청산은 고사하고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못 박았던 좌파 악법, 사회주의 경제 관련 정책, 법, 노조 천국을 만드는 노동 3법, 부동산 3법, 9.19 군사합의, 판문점 선언, 중국의 굴종적인 얘기로 한 산불 정책, 뭐 이런 부분들을 다 뒤집어 가지고 다시 정상으로 해야 되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이것은 후보를 교체할 수밖에 없다. 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저는 그게 보이거든요. 왜? 그것이 제가 말한 것이 아니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총괄선대위 되고 이틀 만에 정권 교체
한다고 실수만 하지 않으면 정권 교체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정권 교체하면 정계 개편하겠다. 그리고 2, 3일 있다가 내각제 얘기를 합니다. 그 표현이 뭡니까? 내각제 정계 개편은요, 민주당하고 내각제 정계 개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김종인 영감 그 말 그대로 하면 민주통합정부 만들겠다. 국민 여러분께서 자유우파 국민들이 민주당하고 손잡고 야합해가지고 민주통합정부 만들고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로 간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국민을, 자유우파 국민을 속이는 거다. 기만이잖아요. 사기잖아요. 대선 자체가. 지지하는 사람들은 붉은 적폐 청산해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자. 자유민주 체제 침탈 부분, 자유시장 경제 침탈, 자유우파의 역사를 좌파로 바꾼 역사 뒤바뀌기 이런 걸 다 바꾸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민주통합정부, 민주당과 야합해서 민주통합정부 만들겠다. 이 선거는 윤석열로 가면 안 됩니다. 만약에 지지를 했는데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말대로 민주당과 야합해가지고 내각제 기원 혹은 이원집정부제 기원, 이원집정부제로 갈 확률도 있겠죠. 기원을 통해서 민주통합정부를 만들면은 첫째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붕괴됩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박아놨는 사회주의 경제, 소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무너집니다. 세 번째는 자유통일이라는 우리의 염원이 아니고 사회주의 연방제로 가는 길이다. 또 하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거짓 탄핵은 그냥 묻혀버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정신, 자유정신은 무너집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한강의 기적과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도 뒤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기에 새누리당에 돈 많은 순서대로 다 나갔습니다. 자산 많은 순서대로 1, 2, 3, 4등 다 나갔어요. 저 아버지 국회의원 했던 사람들 다 나갔습니다. 이제 서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정치는 끝나는 겁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갈 길이 아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 만약에 그렇게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얘기했으면은 도대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하고 이준석이가 버틸 때 윤석열한테 무엇을 내밀었느냐, 뭘 주고받았느냐, 저는 그러한 미략이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의혹이 대단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방법은 공약으로 걸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당당하지 않습니다. 나는 정권 교체하면은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하고 여야 민주당하고 손잡고 민주통합정부 만들겠다. 그렇게 국가 운영을 하겠다고 당당하게 걸지 않고 정권 잡고 그리 가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거고 이것은 사기 선거입니다. 그래서 1년에 일어나는 이 사태, 저는 뭐 개인적인 부인의 문제, 또 이재명의 아들의 문제, 뭐 이재명의 직접적인 문제는 저는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 잘 안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에 그 전에 대통령 선거는요,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삶을 살다 보면은 삶의 궤적에서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있냐. 그러니까 최선은 아니지만은 차선의 후보는 뽑자. 여야가 똑같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최악의 후보를 뽑는 상황이 왔어요. 이것은 코미디입니다. 이게 바로 거대 양당의 폐해라는 거죠. 거대 양당이 후보를 정해놓고 그 사람이 최악의 후보가 되든 불법적인 후보가 되든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의 자존심을 굉장히 상하게 하는 후보가 되든 도덕적이나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더라도 양당이 뽑으면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이러한 양당 체제의 폐해가 국민은 엄청나게 다양화가 되고 있고 지금 MZ 세대가 MZ 세대가 다 그렇잖아요. 엄청나게 다양해 있는데 이놈의 정치만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묶여가지고 혹은 지역적으로 갈라치기 하고 이념적으로 갈라치기 해서 양당 후보 아니면 안 되는 구도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국민의 명령인 정권교체 하자. 그런데 이참에 정치혁명도 같이 좀 하자. 첫째는 부정부패 정치인들 절대 앞으로 정치 못하게 하자. 두 번째는 자기 당만 생각하고 당리당략에 빠지고 무능한 정당이든 책임 없는 정당이든 거짓과 불의에 굴종하던 그러한 정당이라도 양당만 되면은 기초의원부터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국회의원, 대통령에 되는 구도를 깨야 된다. 인물 따라 다니는 정당이 아니라 정말 정책과 이념을 따라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돼야 되는데 그 구도를 깨야 된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그것은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치혁명이다. 이번에 정권교체와 정치혁명의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아야 된다. 국민의 명령인 정권교체, 좌파로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하자. 그런데 정권교체를 누구로 할 거냐.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상이에요.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하고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가야 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는 사람. 두 번째는 정치혁명? 또 사람 따라다니는 정치. 국민은 뒷전이고 자기 당략에 자기들의 이익에 빠지는 그러한 정치를 몰아내고 양당 구도의 정치 체제를 바꾸자. 그것이 정치혁명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정치, 당당한 정당, 그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정권. 우리 공화당은 그렇게 구호를 하고, 국민들은 보수를 지지하는 국민의 55%에서 60%는 그대로 있습니다. 정당들이 왔다 갔다 했죠. 국민들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정당들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윤석열의 지금의 행보나 또 여러 가지 지금까지 말했는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유우파 후보가 아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선수 교체가 답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정신이나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은 그러한 정치인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쓰레기 같은 정치인들하고 가서는 안 됩니다. 5년을 후회하지 말고 제대로 된 선택을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마 그러한 계기들이 이제 71일 남은 이 시점에서 만들어질 겁니다. 우리 공화당은요, 선관위 집계로 저희들은 45만 당원이 6만 책임 당원이 있습니다. 당원수로 더불어민주당이 제일 많고요.
국민의힘 다음에 우리 공화당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화당 왜 철저하게 좌파 언론 방송이나 보수 언론 방송들이 외면하고 보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공화당의 파괴력이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제가 후보 등록을 하고 20억 가까이가 후원금이 거쳤어요. 후보 후원금. 우리 공화당은 30여 명의 직원을 사무처가 있고 젊은 사람들과 지식인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40대 서울법대 출신 변호사, 30대 변호사들이 자진 입당을 했어요. 우리 공화당의 최고위원 중에서 윤석열 서울법대 동기생도 있습니다. 천직 교수도. 그런데 우리를 털딱이라 얘기하고 거구라고 몰아붙인 그들이 도대체 우리 공화당을 알긴 아나.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얘기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자체가 불법이고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7년 3월 10일 날 박근혜 대통령에서 파면당한 그 자리에서 5분이 돌아가셨어요. 그 현장에 저는 있었고 그 돌아가는 시체를 저는 직접 봤고 그런데도 대한민국의 어느 언론 방송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분들이 나라가 망했다. 언론이 죽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단일 그 짧은 단일 시간에 가장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그것은 묻어야 될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3년 후에 제가 국정감사에서 밝힙니다. 소방청에서 인정을 합니다. 4분이 돌아가신 건 맞다. 그런데 우리는 한 분의 여성분이 돌아가신 분을 목격했기 때문에 여성분 한 분이 왜 없냐 이래서 5분이라고 얘기하고 10명 가까이가 혼수 상태로 후송이 됐는데 그분에 대한 생사를 모릅니다. 이 나라는 죽은 나라예요. 이 나라 언론 방송은 죽은 언론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광화문 천막 투쟁을 통해서 진실을 밝힌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거짓 불법 또 이 불의의 탄핵을 밝히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정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저도 국회에 있을 때 요새 시세말로 잘 나갔잖아요. 기자들 지금 데스크 편집국장급이 저랑 제가 원내 수석하고 이럴 때 아닙니까 전부. 언론이 죽은 나라. 진실을 보도하지 못하는 언론 방송. 불의를 불의라 얘기하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국민. 그것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그 사람들이 제발 박근혜 대통령이 좀 그만해라. 그러면은 우리 공화당이 넘어갈 거다. 그런데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내일 밤 12시부로 자유의 몸이 되시니까 정치를 하시든 정치를 안 하시든 우리는 그분의 뜻을 존중할 겁니다. 또 우리 공화당이 가는 길은 그전에는 탄핵무효 무죄 석방 투쟁을 했다. 탄핵무효 투쟁은 역사적 명예로 이루어지는 대통령의 명예회복 투쟁을 이어나갈 겁니다. 제가 앞에 말한 이 정도로 할게요. 이제부터 질문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예, 강윤주 기자입니다. 이제 본인분께서 서울에
하시고 하셨는데 그러시면서도 이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는 이제 너무 이야기 안 된다. 윤석열 대표는 또 탄핵에 이제 또한 이제 박근혜 대통령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안 된다 하셨는데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건 단일화는 어떻게 진행돼야 된다는 건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우선 제가 전제를 달하는 게, 자, 윤석열 후보가 지금이라도 변해야 돼요. 첫째는 5.18 정신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부분 취소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얘기하는 민주통합정부에 대한 분명한 내각제 개헌의 이전 집정부제 개헌을 통한 민주통합정부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절대로 정권을 잡더라도 그렇게 가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야 됩니다. 어제 이런 여러 가지 정계 개편 문제를 얘기했을 때 그냥 두리뭉실하게 의석수가 많아서 정치를 잘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하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이다. 세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부분은요, 또 윤석열이 저질렀던 45년 구형과 형집행정지 2번 거부, 또 검찰총장 이틀 놔놓고 내곡도 사전을 공매로 던져버린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이 필요해요. 지금은 본인이 그 직책에 소임을 했다 그 차원이 아니에요. 이건 역사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윤석열을 지지할 수 없어요. 지지 안 하는 정도가 아니고 윤석열 사퇴를 우리는 요구를 하고 엄청난 투쟁을 할 겁니다.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님의 뜻하고 그분이 지금 아무 말씀도 안 하시지만은 이건 분명하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그리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못 박았던 붉은 적폐 이걸 청산하겠다. 이런 분명한 4가지 입장을 밝혀야 돼요. 그렇지 않고 지금같이 중도 얘기하다가 지금은 중도의 폭이 완전히 붙어 있습니다. 중도가 거의 없다고 보는 거. 우리 공화당은요, 게스팅 포트를 질 거예요. 분명하게. 그러면은 지금 우리 공화당이 요구하는 또 대통령 후보인 제가 요구하는 부분을 간과하고 과거와 같이 우리를 그냥 극으로 몰고 그렇게 선거를 치르면은 그 책임은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무조건 정권 교체 안 됩니다. 그 책임은 우리 공화당이나 조원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정리가 빨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야권 단일 후보를 위해서라도 제가 4가지 조건을 받아들인다면은 언제라도 야권 단일 후보에 대회를 들어갈 수 있다. 야권 단일 후보라는 것은 대강 정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 우리 공화당, 국민의힘, 그 다음에 국민의당, 그리고 김동연, 이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게 다 뭉쳐도 어려운 선거예요. 그게 다 뭉쳐도. 그런데 이렇게 어정쩡하게 양다리 걸쳐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또 향후의 행보 자체가 정반대의 행보를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래 되면은 정권 교체는 힘들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네. 한국유통신문 김도영 기자입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심한 병으로 인해서 사면 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까 전에 하신 말씀 중에 아직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무 말씀이 없었다. 근데 그런 말이 나오면은 그런 시비를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혹시나 전에 옥중 소식을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을 지금 받아갖고 어떻게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옥중 서신은요, 지난 총선 때 황교안, 그 당시 힘 다 빠진 황교안 체제가 우리를 배신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뜻은 바깥에 있는 자유우파의 우리 공화당을 비롯한 엄청난
바깥에 투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그 내용이 그래 나오죠. 죄송하고 감사하고 죄송하다고. 그 뜻은 뭐냐? 조원진이나 바깥에 있는 태극기의 이 애국자분들을 발로 차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 다음 날부로 바깥에 있는 세력들을 극우로 모르고 제지역구도 이틀 만에 공천을 해버립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뜻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갔어요. 그래서 참패했잖아요. 황교안 대표도 무너지고 국민의힘도 참패하고 대통령의 뜻은 자, 우파가 전체가 하나로 뭉쳐라. 그래서 우리는 보름을 공천을 안 하고 기다렸어요. 왜? 황교안 대표가 그 당시에 자기를 믿어달라고. 자기를 믿어주고 같이 가겠다. 자기를 믿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메신저까지 내놨어요. 우리 공화당의 메신저, 황교안의 메신저 두 사람 메신저를 내서 연대 논의를 하도록 만들어놨어요. 마지막에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때는 국민 통합당인가? 그렇죠. 그렇습니까?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 거기서 우리 공화당하고의 연대안이 올라갔어요. 그때 좌파에 있던 김영환을 비롯한 좌파들이 장악하고 있을 때는 황교안 대표 힘 하나도 없을 때 우리 보고 쌍욕을 했습니다. 거기에 있던 사람이 저희들한테 생중계를 다 해줬어요. 그래서 깨진 겁니다. 우리 공화당은요, 어떠한 제안을 한 적이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따른다. 그러면은 미래통합당이 연대안을 빨리 던져라. 그리고 우리는 공천 그거를 15일 동안 미루고 있었어요. 보름 동안. 그게 진실입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비대위 구성을 하라. 비대위는 두 차례에 걸쳐서 하셨어요. 선거 바로 앞에 놔두고 한 게 아니고 9월 달인가 비대위 말씀을 하셔서 제가 비대위 받아야 된다고 선언합니다. 홍모 의원하고 만났을 때 그걸 거부한 사람이 홍모 의원이 거부한 거예요. 그걸 해결 아무도 안 해요. 그 사실은 윤영아 변호사하고 저하고 대통령께서 비대위를 그때는요 제가 일주일에 A4용지 5장 정도를 편지를 썼거든요. 우리 공화당 당요 박근혜 대통령이 주셨어요. 당의 강령 하나하나 박근혜 대통령이 다 고치셨어요. 그런 당입니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대단히 존중한다. 이제는 자유음으로 나오셨으니까 우리 공화당이 작은 세력이 아닙니다. 지금 아마 정당 사무소가 한 250개 정도 만들 거예요. 정당 사무소를. 우리가 핵심적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뭐 투표 책임자까지 포함한 15,000 조직을 갖춥니다. 이분들요 매주 태극기 집회를 하는데 그 당시에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가 카페트 깔고 광화문에서 집회할 때 우리 반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때 공천을 주니 안 주니 하면서 다 동원해도요 우리 반밖에 안 왔어요. 그때 그 사람들 2억 5천 더 갔습니다. 우리 공화당 600만 원 더 갔어요. 그 배의 숫자가 오면서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집회를 했어요. 217자째 집회를 한 거예요. 코로나 딱 그 기간을 빼고는 무서운 정당이 하나 생긴 거예요. 우리 공화당은 이제 자생 단계가 지났어요. 이제 자립 단계를 넘어서서 자강 단계로 가는 거다. 대한민국 73년 정당사예요. 민초들이 모여서 이렇게 정당, 우리 공화당 처음 대한애국당 만드는 계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참호반 현장을 보고 대한애국당을 만들고 우리 공화당으로 당명을 바꿨는데 73년 정당사에 이러한 민초정당이 생긴 것은 뭐 생겼다 없어졌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4년
4개월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매주 당원들은 계속 늘어납니다. 그냥 일반 당원만 늘어나는 게 책임 당원까지 우리는 매주 발표를 해요. 매주 월요일마다 최고위원회에서 석방,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는 서명 명령, 또 일반 당원 명령, 책임 당원 명령 매주 발표하는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한 훌륭한 민초정당이 생겼다. 이것이 아마 앞으로 정당혁명의 중심으로 갈 거다. 그래서 다음 총선 때까지는 100만 당원에 20만 책임 당원을 반드시 달성할 겁니다. 뭐 우리 공화당으로도 달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원내 교섭단체를 우리는 만들겠다 하는 것이 우리 공화당의 생각이고, 그때부터는 자강의 단계로 하면서 수권정당의 모습을 갖출 겁니다. 대통령의 뜻을 저희들은 존중합니다. 근데 우리 공화당은요, 6만 책임당원이 투표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최고위원 경선 때 한 과반 정도가 직접 투표를 합니다. 인터넷 투표를 포함해서.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투표자. 그래서 대통령께서 어떤 뜻을 밝히시면 우리 책임당원 전체 논의를 할 겁니다. 그 논의를 통해서 당론을 결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될 겁니다. 전 당원, 전 책임당원 투표를 할 겁니다. 네. 멸치문제 이영광 기자라고 합니다. 대권단위나 정권 4가지 하셨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뭐 형식적으로 윤 후보한테 전달을 하실 건지. 아니요, 이미 전달이 됐을 거예요. 제가 뭐 주호영 의원하고 그 조직본부장 아닙니까? 친구잖아요. 그 제 친구들 김기현도 저하고 친구고 뭐 다 알아요. 뭐 며칠 있으면 홍준표 대표도 제가 만납니다. 요즘 핫 청년 커뮤니티가 FM 코리아라는 게, 그렇죠? FM 코리아가 그냥 난리 났습니다. 막 논쟁이요. 얼마에? 그 전에 댓글부터 시작해서 이재명 후보가 그 FM 코리아 들어갔다가 강제 탈퇴당했잖아요. 그런데 어제 거의 뭐 댓글부터 해서 엄청난 숫자들이 지지가 들어왔어요. 뭐 논쟁도 있지만 그렇듯이 세상은 바뀌는 겁니다. 뭐 홍준표 전 대표가 제가 그랬어요. 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좋은 말만 해도 시간 없는데 이제 그런 망언들 좀 하지 말라고. 뭐 여러 가지 제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그 당에서 국회의원을 10년 했는 사람인데 뭐 다 알아요. 제가 오늘 이거 하잖아요. 벌써 다 합니다. 국민의힘 당면도요. 우리 카피한 거예요. 카피. 우리 총선 때 우리 영상에 국민의힘이 나옵니다. 또 요즘 국민의힘 웹보도에 확 바꿉시다. 그거 우리가 벌써 걸어놨는데 말도 안 하고 뺏기 쓰더라고. 그 정도로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지만은 우리 당의 행보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할 거예요. 왜냐면 저를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전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가 빨리 결단을 해야 된다. 이러면요 못 올라갑니다. 또 하나 전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이에요. 29살 때부터 했잖아요. 그런데 선수 교체는요 본인의 결격 사유가 생기면은 후보 사퇴하면 바로 선수 교체하는 겁니다. 뭐 후보가 안 됐으니 끝까지 간다 그렇지 않아요. 지지율이 30%대 밑에 떨어진다든지 35%의 박스에 묶여가지고 선거 치르나 마나 정권 교체 못한다 하면 선수 교체죠. 선거 치르나 마나 안 된다 그러면은 뭐 그 지지자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람 바꾸자는 거지. 또 우리는 쌍끌이 특검하자 그런 거예요. 그러면 후보에 대한 이재명 후보가 더 문제가 많잖아요. 대장동부터 해서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 과정 문제까지 모든 것을 드러내라.
특검요, 상시특검법, 일주일에 하면 특검합니다. 지금 검찰이나 경찰 조사가 거의 다 하고 있는 상태라서 자료받으면요, 2월 25일 전에 등록, 2월 24일 등록 전에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것은 만약에 법적 문제가 생긴다든지 결격적인 하자가 생기면 사퇴죠. 그래서 국민의 열망이 정권 교체하라는데 정권 교체가 안 된다, 경기 어려워진다, 이래 되면은 선수 교체가 하는 게 맞잖아요. 축구하다가도 지난 선거가 또 지난 시합 같으면은 교체 멤버 넣잖아요. 똑같습니다. 이게 뭐 시간적으로 되냐 안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사퇴하면 그 다음 날부터 바로 긴급 후보 모아가지고 토론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정치도 다양하고 변해야 되고 국민들이 이제는 주권자가 국민이잖아요. 국민이 주인 아닌가요? 그러면 국민의 그 주인의 행사를 할 때가 됐다. 이렇게 코미디 같은 선거를 치러야 되는가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는 제가 요즘 지방을 많이 다니잖아요. 서울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다 똑같습니다. 이제 수도권은 인구가 많아서 망하게 생겼고요. 그 전에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 이런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이제는 수도권은 인구가 많고 부동산 문제도 없고 월세 전세 얻을 때도 없고, 지방은요 인구가 없어서 죽게 생겼어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지도자가 철학적 가치를 가지고 지방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수도권 이제 지방의 재정 자립도 혹은 지방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제가 정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7대3의 구조에서 이제 7대3도 안 됩니다. 지금 사실은 6대 이 정도 될 거예요. 이를 6대4 구도로 바꿔야 된다. 국세 지방세 비율 바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48조 들어가요. 지방이 다 망하고 지방에 사람이 살고 있다가 아니라 지방에도 사람이 살 수 있다. 소위 구미에서 태어나서 구미에서 학교 다니고 구미에서 직장 얻고 구미에서 결혼하고 구미에서 노후를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치 지도자들의 책임이에요. 지금 대장동권 하나만 해도 2조입니다. 그들이 돈에 가져간 돈이. 자, 48조만 하면은 6대4의 지방세대 국비의 국세대 지방세의 비율을 6대4로 만들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과감한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 공공기관, 공기관 이전 잘한 거예요. 단지 세부적인 내용들. 이전은 했는데 사람들이 와서 살질 않는, 그거는 정주 조건이 잘못된 거잖아요. 이제는 지도자가 대한민국 정도의 캐파가 되면은 이제 재정 자립도도 높여줘야 돼요. 재정 자립도가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70대 30 만들려다가 그것도 안 됐어요. 이제는 재정 자립도를 높여서 60% 정도만 재정 자립도를 주면 되는데, 지방은 지방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계층으로 따지면은 소위 30% 이하 계층이 돼버렸어요. 재정적이나 분권 문제나 다 그렇잖아요. 이것은 정부가 직접적인 개입을 하고 혁명적 사고를 가지고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수도권이 앞으로 더 평대해지면은요, 수도권도 망하고 지방도 망합니다.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재정 자립도, 국세대 지방세 비율, 또 지방 분권 문제, 이러한 부분들을 조속하고, 그 다음에 공기업, 공공기관, 또 대기업,
이런 부분들을 제가 혁명적 사고라고 그랬죠. 철학적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가야지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제는 수도권이 망하게 생겼다는 거 수도권 사람들도 알아요. 자기들의 정주 조건 자체가 거의 배가 다릅니다. 생활비가. 이 시기가 굉장히 지방분권 혹은 수도권 탈피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지방분권론자고 또 지방균형발전론자로서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 아마 이거는 저항이 있지만은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또 5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때는 다 죽고 난 다음에 얘기해요. 제가 죽는다는 것은 뭐 사람이 죽는 게 다 망하고 난 다음에 얘기다. 과감한 그러한 지방균형발전 정책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반드시 붉은 적폐청산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붉은 적폐청산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 참사 조사위원회도 구성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책 기반을 벌써 냈고요. 우리가 국가운영 방안, 국가운영 비전을 발표했고요. 또 8대 분야, 50대 공약, 그 다음에 10대 개혁과제. 그 10대 개혁과제 안에 지방균형발전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뭐 이미 신문지상을 통해서 발표했는데 좀 수정이 됐어요. 수정이 됐어. 뭐 민노총 정교제 해체입니다. 우리는 또 대표적인 게 학제 개편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6, 중고등 3, 3, 대학 4년을 초등학교 입학년을 만 6세로 낮추고요. 한 해 땡기는 거죠. 그 다음에 554 제도로 만듭니다. 554 제도. 초등학교 5년제, 중고등 합쳐서 5년제. 그리고 군대를 갔다 왔고, 원래 군대 기간이 줄잖아요. 24세 되면은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24세 되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왜? 노후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는 시간을 늘려야 돼요.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을. 그러다가 요즘 30세 보통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한 번 실패하면은 실패자로 그냥 계속 남게 되니까 재도전의 기회도 줘야 된다. 또 사회 진출을 요즘 뭐 24세라 해가지고 지금 뭐 18세 때 국회의원도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입장에서 학제 개편을 할 때가 됐다. 그래서 그 학제 개편이 굉장히 사회적인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올 거다. 저는 그렇게 믿고 우리 공화당 공약준비위원회에서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가지고 봐주시고 오늘 아마 공약집이 인쇄를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세부적인 이제 국가운영 비전 부분하고 10대 개혁과제 그리고 8대 분야 50대 공약 그리고 100대 실천과제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보낼 생각입니다. 이제 시간이 12시 안 넘었네요. 이제 그만해도 되겠습니까? 오늘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당원 동지님들, 자유파 국민들께서도 힘나시죠?
우리 대통령 후보님 많은 지지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받았어요, 우리 빈칸. 손가락 봐봐, 잘못 짚다가 병원 안 가가지고. 네, 괜찮아요. 혹시 FM 코리아. 언제 있다가 자, 국민생가에 지금 네 넘어왔습니다. 부담스럽죠? 다른 사람 우리랑 상관없지. 네. 다른 분들. 이제 FM 코리아 가서 타시죠. 안 돼, 너무 넘어가는 거. 안에 그거를 안녕하세요. 그래서 그걸로 그들이 있는데 날릴 거예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 대표님, 후보님이 이제 올라오시는 제 거랑 그들이 잘려가지고. 내일은 저 톡보단에서 사석으로 나눠서 사람이 전화오야 되니까. 차도실. 조원진 전화와야 되니까. 응원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명예 회복될 때까지 네, 석방은 시작입니다.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님들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자유파 국민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은 시작입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완전히 끝장내고 국민의힘의 부역자들, 탄핵 부역자들 완전히 몰아낼 때까지는 우리 공화당은 국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투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전화 주셔도 되고. 뭐 시간 짬짬이 내서 하루 정도 일을 해주실 분도 괜찮습니다. 뒤에서 계속 따라다닐 수는 없으니까 일단 명단만 올리면. 박근혜 대통령님의 명예 회복은 이건 우리 공화당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함께 우리 봉사다.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예. 최민선 비서실장님한테 주셔야 되고. 저도 돼요. 예. 100분 이상 지금 물려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과 함께 명예 회복에 나서 주신다면은 반드시 된다. 반드시 됩니다. 경비는 그 경비에서 같이 해주십니다. 몸만 오시면 돼요. 그럼 경주 김님 기념관 역사관 완공하셨냐 물어보셨는데 완공은 됐습니다. 완공은 됐는데 대단히 박정희 대통령 각하를 업적을
좀 올리브님 감사합니다. 폄하하고 올리브님 뭐 굉장히 축소시켰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업적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우리 봉사단하고 연락하시면 돼요. 국보단에 연락하시면 한 100분은 항상 따라다녀요. 다음날에 연락하시면 돼요. 최민선 부서실장님한테 연락하시면 돼요. 네, 오선생님. 김진영 특보 단장님한테 연락하시면 돼요. 나라 좀 봉사 부탁드립니다. 우리 공화당 라이브에 많은 우리 우파 또 이제 국민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많은 우파 국민들께서도 들어오셔가지고 또 영상도 보시고 또 이제 어떤 이제 댓글을 쓰고 채팅하시다 보면은 뭐 논쟁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같이 그런 얘기도 해보시면서 많은 분들 참석하시면 우리 공화당의 행보를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전화번호 전화 주시면 거기서 다 우리 공화당에서 하면 다 알아서 해줍니다. 우리 공화당에 대한 관심이 국민들의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만큼 또 우리 당원 동지님들께서도 더욱더 그 이제 국민들을 우리 공화당 그리고 조원진 대통령 후보님의 지지자로서 이제 또 만들어 주셔야겠죠. 많은 국민들이 빨리빨리 알아야 되는데요. 집안 식구들 다 보내주는 우리 공화당밖에 없다는 것은 그리고 얼마 전에 모든 언론사에서 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구구라는 말은 안 쓰더라고요. 구구라고 와서 강선이라고 이제 쓰더라고요. 김대구 우리 공화당 경남도당 강선이라고 쓰더라고요. 강선 보수 의원장 강선 보수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를 때 같아서 구구라고 하더라고요. 자, 가겠습니다. 안에 들어가시면 빨리 선배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통령 후보님의 분양이 있겠습니다.
단체 조문인 관계로 경례와 묵념으로 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부국 강병, 부국의 영웅 박정희 대통령님, 유영수 여사님께 대하여 경례! 바로 일동 묵념! 바로 대상 참배를 마치겠습니다. 유튜브분들 먼저 나가주시면. 오신 분들 다 이리 오세요. 사진 한 장 찍고 다들 오세요. 박정희 대통령님 피가 배경으로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이쪽으로 가세요. 이리 가시라고. 다 뒤아 대표님 뒤쪽으로 오세요. 다들 오세요. 이리 가자. 네, 무궁화님 감사합니다. 어깨 사이사이로. 됐습니까? 누가 메인이고? 아, 잘 찍어주세요. 한 번 더. 현수막 바꿔서 한 번 더. 나오기 찍어야 되는데. 됐죠? 저 찍어야 되는데. 다시 찍어야 됩니다. 아니 다른 건데. 이거 다시 찍어야 돼? 네, 다시 안 나와요. 아니 원래 하면서 방금 하면서. 아니. 저 뒤로 가야 저 카메라 유튜브가 뒤로 좀 빠지지. 유튜브 뒤로. 아 유튜브야. 유튜브 뒤로. 그러니까 유튜브가 다 빠지라고 좀 빠져요 여기 지금. 사진 찍잖아요. 아니 여기 사진 나온다 그랬잖아. 내가 안 나온다고 여기.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바꿔서 빨리. 마음이 바빠. 뒤집어야 돼. 아. 윤노도는 윤이 너무 연하다. 뭐야 이거? 정권 교체. 저게 더 벌겋게 강조가 되는데. 자 찍겠습니다. 일단 이걸로. 하나 둘. 박정희 대통령 생각은요, 역대 대통령 후보 중에 조영진 후보님이 가장 많이 대선팀이 크니까. 쭉쭉 나가서 먼저 빨리 내려가요. 오늘도 시장 가서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깜짝 놀린다니까. 바로 보고 카메라만 찍어서 내가 나오네. 한두 명이 앞에 가니까 따라가지. 우리 다 유튜브 어떻게 하자. 보이네.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통령입니다. 조원진 대통령! 조원진 대통령! 조원진 조원진! 대통령이 해도 됩니다. 조원진! 대통령! 조원진 조원진! 대통령 대통령! 조원진 조원진! 대통령 대통령! 조원진 조원진! 대통령 대통령! 조원진! 대통령! 조원진! 여야 공식 특권 선수 교체가 답이다. 빨리 선수 교체해야 됩니다. 대통령! 대통령! 조원진 조원진! 대통령 조원진! 대통령! 조원진! 여기 중간 핸드폰으로 한번 찍어야 돼요. 이거 한번 찍어야 돼. 제가 올릴 파일이 필요하죠. 네 핸드폰 화질 내가 좀 찍고 있어. 저는 정권 교체! 예, 정권 교체! 정권 교체! 정권 교체! 조원진 하시면 됩니다. 정권 교체! 정권 교체! 서소리 정권 교체! 아 여기 대통령! 조원진! 조원진! 대통령! 선수 교체가 답이다. 시상해 쌍소리 특검으로. 대구 국민 중앙당 대통령님은 어디 가셨어? 저머리 가셨어. 자, 이제 저희가 빨리 또 안동으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에서도 일정이 바쁩니다. 네, 오늘 날씨 좋습니다. 참여해 주실 수 있는 우리 또 강원 동지님들, 지지한 분들은 안동으로 일단 오시고요. 자세한 공지 다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동을 하기 위해서 이따가 다시 시청하실 수 있도록 또 우리 라이브 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